이번 연휴에 안타깝고 화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해서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서울 금천구에서 일어난 보복살인 사건입니다. 피해 여성을 살릴 수 있었던 기회가 무려 3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죄짓고 살겠습니다. 죄송하다, 속죄하겠다, 진심에서 나오는 얘기일까요? 자, 저희가 피해 여성을 살릴 수도 있었던 지점 3가지 한번 정리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면이 하나, 둘, 3가지 있습니다. 자, 피해 연계 이게 타임테이블을 보면요, 피해자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조사가 종료가 됐고 피해 여성도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흉기에 의해서 살해가 됐습니다. 자, 장면 하나, 2명의 목격자입니다. 허지원 변호사. 아까 우리가 타임테이블 쭉 봤지만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당해서 이 피의자가 먼저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피해 여성도 조사를 받았고 조사 끝나고 10분 뒤에 주차장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당시에 목격자가 여기 본 대로 2명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신고가 안 됐다면서요. 네, 당시에 이제 상가 지하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오전 시간이고 해서 유동 인구가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CCTV에 처음 이 공격이 있고 나서 피해자가 바로 쓰러졌는데요. 그 이후에 질질 끌고 가는 그 순간에 나타났던 목격자 2명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어허. 목격자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이 가해자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이요? 네, 임신 중인데 다쳤다. 그래서 뭐 신고하기보다는 차로 병원에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목격자들을 안심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를 그 차량 뒷좌석에 태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CCTV를 보면 이 목격자 2명이 그 차 앞에서 대화를 하다가 헤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임신 중이어서 다쳐서 이 구호 조치를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임신 중이면 이렇게 좀 하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핏자국도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임신 중인 상황이어서 데리고 가서 빨리 치료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 그렇구나 하지 이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바로 신고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그렇지만 만에 하나 생각해서 좀 신고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은 남지만 그 행인들이 그런 것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2번째입니다. 흉기 찔리고 나서 또 보면 1시간 40분이나 살릴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행이 7시 17분에 이제 오전에 있었고 네. 그런 다음에 차에 이제 태웠다는 건데 이 지금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은 1시간 40분 정도 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하게 처음에 몰랐으나 1시간 40분 정도 뒤로는 이제 파주 쪽으로 갔다라고 그래요. 네. 이 파주가 본인의 주거지죠. 그래서 사실은 병원에 데려가려고 처음에 했었다라고 이 피해자가 지금 주장을 했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태우고 돌아다니고 대화까지 하다가 죽으니까 이제 사망을 하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본인의 집 근처 파주로 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옆좌석에 놓고 대화까지 하면서도 병원에 응급 조치를 안 하고 이게 했던 것 자체가 정말로 상상만 해도 정말로 이게 좀 끔찍한 일이고 지금 엄벌에 정말 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피의자가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과연 이 경찰들의 초동 대처가 맞았느냐, 옳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집은 파주인데 파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여성의 집 근처에서 PC방에서 전전하면서 결국은 이 여성을 스토킹을 한 기간이 한 나흘 정도가 있는 거예요. 스토킹 혐의를 적용시켜가지고 조치도 가능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유치장에 유치까지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아니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렇고 그런 툭닥거리는 싸움 정도겠지.
그리고는 남성을 조사를 하고 먼저 내보냅니다. 파주로 가. 그러고서는 이제 내보내고 파주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을 안 해요. 허재현 변호사, 지금 들었지만 이걸 스토킹으로 처벌을 했으면 유치장에 넣어서 이후에 끔찍한 변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데이트 폭력으로 했기 때문에 이 참변을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라든가 아니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유형의 범죄를 규율하는 특별법들이 있거든요. 물론 처벌 수위도 중요하지만 이 법들이 있는 또 의미 중에 하나는 즉각적으로 경찰이 긴급 응급 조치를 시행해서 나중에 승인을 받더라도 일단 분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법률안들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터뷰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스토킹의 어떤 반복성을 판단했다든가 하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 사람이 지금 피해자가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뭐 단순한 연인 사이다, 뭐 계속 같이 사는 것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경찰이 가정폭력으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하지만 사실혼인지 아닌지는 우리도 재판 가서 다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분리조치 정도는 시행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교제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특별한 어떤 규율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사실 예전부터 나왔었고요. 지금 이게 이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교제폭력 같은 경우에는 연인 사이에서 어떤 소유욕을 느낄 수 있는 사이에서 이 소유욕에 기반해서 자기 것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때문에 점점 더 이 폭력이 강화되고 가까운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고 이런 유형을 띠고 있거든요. 이게 뭐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랑 유사한 유형을 띠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처럼 이렇게 교제하는 사이에서의 어떤 폭력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관련 법안이 제가 알기로 8건 정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계속해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미지수 기자, 이 사건뿐만 아니고 이번 연휴 기간에 이른바 이 교제폭력 관련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알려졌어요. 맞습니다. 남편이나 연인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혹은 살인 미수 사건, 이 통계로 언론에 알려진 것만 1.1일에 한 건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금천구 살인 사건 금요일이었죠. 바로 다음 날이 지난 토요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감금한 한 3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합정역 한복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우는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 남성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또 다른 30대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함께 살던 사이였는데요.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에 본인도 자해를 시도한 다음에 이 누나에게 연락을 한 상황에 이 누나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해당 현장이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범행 현장에는 이 숨진 여성의 초등학생 자녀 2명도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이 지난 주말 사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이종호 시장님, 우리 민지수 기자 설명만 들어도 그냥 하루하루 그냥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이제 교제 폭력이라 하죠. 이런 사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는데 왜 관련한 법 마련은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허재현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8번가량 지금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계류됐다가 그냥 회기가 끝나면서 없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도 2월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서 15명이 발의를 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인데 문제는 이게 쟁점 법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어떤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만한 사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법안이 얼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의원들에게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법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언제나 후순위이다 보니까 계류 상태에서 그대로 회기가 끝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살인 사건이 이렇게 공분을 일으킬 때만 반짝하고 그 이외의 순간에서는 늘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이 법안을 꼭 통과시키도록 하는 그런 압력을 꼭 행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모두들 경찰의 초동 대처 그리고
관련법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 지금 우리 패널들이 설명했지만 뭐가 미비하다,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된다, 이런 말들밖에 안 나옵니다. 자, 이런 일 반복하지 않는 일, 자, 지금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부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일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늦습니다. 얼른 어서 관련해서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